이제 화학결합의 원리에 대해서 보는데 우리 앞에서 주기율표에 대한 거 배웠었던 거 기억나지? 그리고 쌤이 자꾸 강조했던 게 전자 배치하는 거거든. 껍질에다가 전자 배치하는 거 이런 거 알려줬다고. 그 복습도 할 겸 주기율표를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봅시다. 주기율표에서 이 살구색처럼 되어 있는 거는 전부 금속이고, 그 다음에 이 연두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다 비금속, 그리고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거는 중금속에 해당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것만 보면 된다? 이것만 보면 된다 그러지. 이것만, 그지? 이렇게만 보면 돼. 이렇게만. 그리고 다만 나머지는 대부분이 금속인데 얘만 좀 특이했지? 유일하게 금속이면서 액체인 것이 수은이었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기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전자 껍질의 수야. 2주기 그러면 껍질이 2개야. 3주기 그러면 껍질이 3개인 거야. 조기 의미하는 게 뭐였을까? 원자, 가전자. 이 한마디면 끝나죠.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라고 보면 되는데, 13족은 원자 가전자가 3개, 16족은 원자 가전자가 6개 이렇게 보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참고로 얘기하면 여기 나트륨이라는 걸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 때는 여기 원자 번호를 왼쪽 아래에 썼었단 말이지. 근데 요즘에는 왼쪽 위에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뭘까?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뭘까?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뭘까? 자, 한번 보여줄게요. 나트륨은 지민아 몇 번이야? 11번이잖아. 11번이면 중성 핵 안에 있는 양성자가 몇 개라는 얘기? 11개. 그래서 우리가 원자 번호는 뭐랑 똑같다? 양성자 수랑 똑같다고 하잖아. 왜 전자수라고 안 해? 중성일 때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똑같지만 이온화가 되면은 전자 수는 달라지니까 기준을 양성자 수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11개 다 그릴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뭉뚱그려서 플러스라고 쓰고, 첫 번째 껍질 나트륨 지금 몇 주기야? 하나, 둘, 셋, 3주기잖아. 껍질이 3개 나오겠죠? 2개, 3개 이렇게 있어. 그럼 전자를 11개를 채웠는데 도원 첫 번째 껍질은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은 하나, 둘, 셋. 안 보이네 이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채웠죠? 그러면 10개잖아. 마지막 하나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민, 이 1쪽은 전자 하나를 잃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게 좋으냐, 7개를 얻어서 8개를 채워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게 좋으냐? 잃는 게 좋죠. 하나 잃으면 전자를 하나 잃었으니까 전하는 플러스 1이 되지. 여기는 전하량을 쓰는 거라고. 알겠죠? 여기는 뭘 쓰는 거죠? 원자의 개수를 쓰는 거라고. 원자 개수. H2O 할 때 2가 밑에 오른쪽 하단에 쓰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쌤이 참고로 얘기하면은 질량수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우리 때는 여기에 원자 번호, 여기에 질량수를 적었어. 사실은 그게 더 합리적이야. 근데 내가 왜 질량이라고 안 하고 질량수라고 한다고 그랬지?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모여야 그 질량이 되는 거야. 근데 한 개의 질량을 쓰려면 나누기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매번 할 수 없잖아. B값으로 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 교재에는 지금 결합이 몇 가지가 나올까? 책을 한번 들으셔봐. 몇 가지 나오지? 2가지가 나올 거야. 첫 번째가 이온 결합, 두 번째가 뭐지? 공유 결합이야. 하나가 뭘까? 나머지 하나가 금속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결합은 3개야.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그런데 너네가 1학년 때 배우는 거는 금속 결합 빼고. 오케이? 자,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부터 한번 볼게요. 18쪽이면 지민아, 여기 있는 애들이지? 여기 있는 애들의 전자 배치. 헤네아를 봅시다.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보면 얘는 2번이지. 레오는 몇 번이야?
10번 아닌가? 그 다음에 아르곤은 18번. 그러면 가운데 양성자가 2개가 돼야 되고 전자가 2개니까 옥텟 규칙은 이렇게 끝나는 거네. 그리고 네온은 어떻게 돼요? 여기 2개 하고 마지막에 여기가 하나, 4개, 6개, 8개 이렇게 끝나는 거죠. 전자 배치를 하면 아르곤은 네온하고 전자 배치가 똑같은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갑니까? 8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봐봐, 얘네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뭐 내줄 것도 없고 뺏어올 것도 없고 누구랑 합칠 것도 없어. 그냥 자기네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고 원자 상태, 2개 합쳐서 분자가 아니고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 우리가 이거를 비활성 기차라고 해요. 활동량이 적다. 그래서 비활성 기차라고 한다. 너네 교재들 보면 이런 용어 다 나와 있어. 비활성 기차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는 2개 또는 8개다 라고 보면 되겠지. 헬륨만 2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고. 18쪽 원소의 이용 사례를 봅시다. 이게 가끔 선택지에 나오잖아, 그지? 자, 이런 거 봤습니까? 헬륨 풍선? 헬륨 풍선이지? 근데 헬륨 풍선 말고 그냥 공기보다 가벼운 애만 쓰면 풍선은 다 뜨기 마련이지. 그지? 근데 왜 18쪽 원소를 많이 쓸까요? 안정하니까, 폭발할 염려도 없고, 반응을 잘 안 하니까 찢어질 염려도 없고, 반응하면 막 부피 바뀌고 찢어지고 터지고 다치고 이러잖아. 안정한 가스를 집어넣어야지.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생긴 거를 네온사인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나요? 근데 이걸 왜 네온사인이라고 할까? 왜 그렇지? 네온 쓰니까. 오케이, 정답이지. 네온을 쓰니까. 어디다 쓸까? 실전 기체가 쓰이네요. 충전기체. 그러니까 너네 보면 여기서 어디 있나? 밤에 뭐 많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네온사인이라고 치자는 말이야. 얘는 지금 어떤 원리지? 이 양쪽에서 이 달궈지면 거기서 어떤 에너지가 높은 애가 나오면서 이 충진되어 있는 애랑 충돌하는 거야. 충돌하면 빛나잖아. 그 빛이 나오는 거라고. 근데 네온사인 특유의 색깔이 있어요. 네온은 무슨 색일까? 붉은 계통이야. 근데 여기 보면 초록 색깔도 있고 뭐 노란 색깔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이 나머지 이런 애들을 섞거나 네온뿐만이 아니라 아르곤이나 헬륨 같은 애를 섞거나 아니면 이 바깥에다가 코팅 입혀가지고 코팅 입히면은 이게 뭐 노란색을 비추면 초록색도 되고 막 그러지 않나? 그렇게 코팅을 입히거나 아니면 충진 가스를 바꿨는데 네온이 대표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통칭해서 그냥 네온 사인이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아르곤은요, 너네 아파트 보면 새 아파트잖아. 엄청 좋겠네, 트리우스. 거기 보면은 다 이중창이라고. 여기 지금 몇 중창이야 이거. 너네 유리 가만히 보면 약간 어릿어릿한 그런 느낌 받거든. 한 장이 아니야. 졸업 유리는 한 장이잖아. 한 장인데 두께가 있는 거고 얘네들은 2장이야. 2장인데 그 사이에 공기나 이런 기체가 들어가 있거든. 근데 아르곤을 많이 집어넣는다. 왜 가운데다가 공기를 해놨을까? 단열 효과가 있는 거야. 단열 효과가. 왜냐? 공기나 기체는 열의 전달률이 떨어지잖아. 고체는 따닥따닥 입체가 붙어있기 때문에 금방 순식간에 열이 전도가 되잖아. 그 다음에 용접 부위의 보호. 용접을 할 때 아르곤 가스를 분사하면서 한다고? 왜 그럴까? 용접할 때 용접이 뭡니까? 동원아. 쇠 녹여서 붙이는 거야. 쇠 녹여서 붙일 때 아르곤 가스를 주변에 계속 쏴주고 있다고. 왜냐하면 용접을 할 때 그 공기 중에 기체와 반응을 하잖아? 그러면 구멍이 생길 수도 있어. 게다가 금속을 녹이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주고 있지. 그러니까 덩달아 다른 반응도 잘 갈 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반응이 하나도 못 가게 그 주변을 계속 아르곤을 쏴주면 용접되는 부위에 산소나 기체가 범접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럼 기포 구멍 같은 것도 안 생기고 그래서 아르곤 용접을 한다고. 근데 말만 들으면 아르곤으로 뭔가 용접을 하는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용접은 용접대로 하고 아르곤 가스를 주변에 쏴주는 거지. 됐나요? 시간 됐으니까 일단 쉽시다. 자,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을 한번 봅시다.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 여기 보면 3주기 1족, 2족, 13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지? 3주기 1족이 뭡니까? 3주기 1족. 나트륨이지? 나트륨. 짐이 뭐야? 3주기 2족. 마그네슘. 3주기 13족. 알루미늄. 너네 참 궁금한 게 아몬드야, 알몬드야? 묵음이야, 그 L자가? 그지? 설마 알몬드면 대박이잖아. 너무 이상한데. 그래서 3주기 15족은 뭐죠? 요거는 규소고, 인, 황, 염, 여기 아르곤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이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는데, 근데 나트륨은 쌤이 이렇게 해볼게. 네온의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거 하나 더 있다고. 쉽지? 안 그럼 다 적어야 되잖아. 마그네슘은 근데 너는 이거 건방 떨면 안 된다. 건방 쌤 정도 돼야 건방 떨어야지. 알루미늄은 쌤 정도면 못해. 전공하고 얼마나 많이 써봤겠니? 지겹도록 써봤겠지. 여기 봐. 네온에다가 3개. 1, 2, 3. 규소. 아, 쓰기 싫다 그지? 요 정도만 해보면 여기서 요점이 뭐야? 요점이 얘는 플러스 1이 되려고 한다고. 얘는 뭐야? 플러스 2. 얘는 플러스 3이 되려고 하고 2는 인. 네온인 상태에서 5개? 둘, 셋, 넷, 5개지. 몇 개 모질라? 3개 모질하기 때문에 3마, 2마, 1마 이렇게 되려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짝꿍 지어봅시다. 1개 주고받으면 되지? 2개 주고받으면 되고 3개 주고받으면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형성되는 결합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온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온 결합은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그 원소들이 이온이 되는 거야. 이온은 뭐지?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거나 하나를 주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공유 결합은 주고받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거야. 근데 이온 결합은 주고받아서 이온이 된 거야. 이온이 되면 예를 들어서 NaCl이야. NA는 플러스가 됐고 Cl은 마이너스가 됐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지? 잡아당기잖아. 그래서 결합이 되는 거야. 소금이 그렇게 해서 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NaCl은 이온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여러분 뒷장 봐보시오. 뒷장을 보면은 이제 이온 결합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건데 잘 보세요. 1족, 쌤이 1족이 뭐라 그랬습니까? 알칼리 금속이라고 했지? 지민아, 왜 알칼리라는 말을 썼다 그랬을까? 다 까먹었구만. 응? 여기 동원 2족을 내가 뭐라 그랬죠? 알칼리 2. 야, 나 가르치면서 토알칼리 처음 봤어.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불렀어. 왜 토라고 불렀을까? 얘네는 물에 녹이면 염기성을 띄었다고. 얘네는 물에 잘 안 녹아, 흙처럼. 근데 약하게 녹으면 염기성을 띄었다고. 그래서 얘네를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알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면 좋다고. 무조건 좋은 거야. 이건 뭐 어렵다고 안 해. 어쨌건 간에 얘네들은 금속이죠. 금속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전자를 잃어버리고 싶어 한다고. 그죠? 그래야 옥텟이 만족되니까. 얘네들의 특징이 뭐죠? 비금속이잖아. 비금속 원소들의 특징이 뭐죠? 전자를 자꾸 잃어버리려고, 땡겨오려고 그래. 그래야 음이온이 되잖아. 그래서 이온 결합이라는 거는 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하는 거야. 금비야, 금비. 금비. 그러면 나트륨은요, 가운데 플러스가 있고, 한 다음에 마지막 껍질에 하나가 있는 상태였고, CL은 7개, 마지막만 그릴게. 1, 2, 3, 4, 5, 6, 7 이렇게 됐잖아. 이 상태에서 얘가 넘어간다고. 이렇게 넘어가면 얘는 왜 안 맞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삐꾸로 그렸네. 대칭으로 그려야 되는데. 어쨌건 넘어오면 얘는 Cl-가 되고 얘는 없어지니까 플러스가 됐잖아. 그러면 얘 둘 사이에 어떤 정전기적 인력이 생기는 거라. 인력이 생기니까 여기 이렇게 NA랑 CL이랑 붙는다고. 요 그림 한 번 더 그려야 돼. 두 개가 붙었다고 생각하라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재미나기보다 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여기 채워봅시다. 이온 결합은 뭐죠? 무엇을 만족하기 위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금속 원소는 뭐가 돼? 양이온. 비금속 원소는 뭐가 되지? 음이온이 된다. 음이온이 돼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다고. 여기 뭐 정전기적 이런 말은 몰라도 되고,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서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화학식이라고 불러요. 좀 생소하지? 보통 분자식이라고 부르지 않나? 뭐 H2O 이런 거? 근데 얘는 화학식이라고 불러. 나중에 왜 그런지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온 결합은 알칼리든 알칼리토든 금속과 비금속이 합쳐지는 거야. 금속과 비금속이. 그러면 마그네슘하고 산소, 그 다음에 CaCl2 이런 거 만나는 건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있잖아, 앞으로 이거 너무 그리기 귀찮잖아. 응? 그래서 쌤이 앞으로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릴게요. 어떻게 그리냐면 NA에다가 원자과 전자만 표시해. 이렇게 하나. 얘는 CL이지. 원자과 전자 7개만 그림.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럼 봐봐. 마그네슘은 2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2개가 있었던 거야. 산소는요 6족이죠. 원자과 전자가 6개야. 근데 구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바꿔볼게.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럼 얘도 불만족이니까 얘가 일로 가. 이렇게 일로 가고 얘는 Mg2 플러스가 되고 얘가 이렇게 된다고. 그럼 2개 딱 만나면 되겠죠? 그럼 잘 봐봐. 원자가 몇 대 몇으로 만났어? 1대 1로 만난 거야. Mg 하나에 O 하나야. 그런데 CA 봅시다. CA는 몇 족이죠? 2족이죠? 그러니까 맨 바깥쪽에 2개가 있다고. 그런데 여기 CL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CL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어. 그럼 봐봐.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가 일로 가야 돼. 그래서 얘는 2개가 뺏겼으니까 CA2 플러스가 되고 얘는 CL 마이너스 되죠. 근데 여기 이렇게 정전기적 인력으로 붙기 때문에 CaCl2라고 부른다고요. 알겠습니까? CaCl2가 되는 거야. 그럼 몇 대 몇으로 붙은 거죠? 원자 수가 1대 2로 붙는 거야. 왜 그럴까?
전하의 비가 2 플러스하고 한 개당 1 마이너스였으니까. 그죠? 잘 들어. 뒤에 나오지만 원자의 개수에다가 전하량 곱한 거, 원자의 개수에다가 전하량 곱한 거 합치면 0이야. 알겠죠? 이렇게 결합합니다. 넘어가면요. 공유결합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공유결합은 쌤이 여기 박스 쳐놨지만 어느 원소 사이에서 된다고요? 준금속 또는 비금속 사이에서 되는 거야. 금속 아니고 비금속, 중금속. 주로 비금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H2O가 대표적이죠. H2O 해볼게요. 귀찮지만 그려볼게요. 수소가 있어요. 여기 산소가 있고 여기 수소가 있어요. 그럼 수소는 플러스 1이지? 바깥 껍질에 몇 개? 한 개. O는 여기 8번이잖아. 8번이고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하나, 둘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 봐봐봐. 공유결합은 뭐냐면 산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럼 몇 개죠? 지금 산소 입장에서 전자 몇 개 확보했어? 가전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됐지. 또 필요하지? 또 필요하니까 이쪽을 요렇게 나랑 공유하자 이렇게 잡는 거라고. 됐습니까? 근데 수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수소 입장에서는 요렇게만. 수소 입장에서는 요렇게만. 꼭 달리기 못하는데 저렇게. 그지? 땅을 박차는 거잖아. 자, 이거 보면 잘 봐라. 수소하고 산소는 요쪽만 봐봐. 각각 전자 하나씩을 내놓고 공유되는 전자는 2개지. 요쪽은 각각 하나씩을 내놓고 공유되는 게 2개라고. 그러면 공유를 했기 때문에 수소는 수소대로 산소는 산소대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루이스 구조식을 써볼게요.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죠. 그럼 봐봐. 일단 공유되는 거를 가운데다가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수소는 내가 X라고 표시를 해볼게. 그러면 산소는 몇 개를 내놔야 되지? 6개를 내놔야 되죠. 그러면 일단 하나씩 내놔. 그럼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지?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잘 봐봐. 산소 입장에서 8개 꿀, 수소 2개 꿀, 2개 꿀. 루이스 구조식 쓰는 걸 강추합니다. 언제 매번 이렇게 쓰고 있어요? 특히 잘 들으세요. 공유결합할 때는 루이스 구조식을 좀 쓰세요. 이온 결합할 때 좀 안 맞을 때가 있어. 알겠나요? 자, 그러면 공유결합이 뭔지 봅시다. 공유결합은 어떤 원소들이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지? 비금속. 왜 도원이 이것도 금속비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두 원자 사이에 공유돼서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 이런 거 보면 난 좀 재밌어 보면. 이 과학에서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보는 것 같아. 언제 봅니까 이거? 공유하는 거 뭐 있어? 너네 집 가면 엘리베이터 다 공유하잖아. 뭐 전용입니까? 그리고 또 뭐 자동차 다 요즘에 쏘카 같은 거 보면 다 공유하지. 렌트카. 비슷한 것 같아. 형태만 다른 것 같고. 자, 우리 루이스 구조식 연습 한번 해볼게요. 산소 2개가 있습니다. 그 왼쪽에는 전자가 6개잖아. 야, 그럼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되지? 6개면 1, 2 이렇게 할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다고 쳐. 파란색 입장에서 몇 개야? 7개네. 안 되지. 오른쪽도 봐봐. 7개지. 안 되지.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한 개씩 공유해서 총 2개로 어떻게 해봤더니 7개밖에 안 되지. 그러면 하나씩 더 내놔. 더 내놔서 다시 그려봅시다. 두 쌍을 공유하는 걸로 그리세요. 하나 2개를 내놔. 그리고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은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8개 안정, 8개 안정 이렇게 그리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O2는 이렇게 하는 거고, 참고로 얘기할게. 참고로 잘 봐.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가 전자 2개죠. 전자 하나가 되면 결합 하나가 형성이 돼서 짝대기 하나로 표시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전자 2개가 모이면 결합이 하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결합이 2줄이 생기는 거야.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따로 쓴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질소 볼게요. 질소도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질소는 몇 쪽이죠? 5쪽이지. 5쪽이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짝수로 공유를 하게 되면 하나가 남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질소 참 15족이죠. 5족이 아니고 15족.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이렇게 하면 안정. 됐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되게 편해. 안 그러면 너네 그림 다 그려야 되고 언제 그리고 있냐. 메테인 다른 말로 뭐죠? 뭐야? 똥가스라고. 쌤이 똥가스라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메테인은 다른 말로 메탄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메탄가스. 메탄가스 어디서 배웠어? 온실가스. 자, 메탄 볼게요. 잘 보세요. 탄소가 몇 족입니까? 14족이죠. 14족이니까 다리가 몇 개야? 4개지.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딱 수소가 이렇게 했으면 딱 좋겠네. 그죠? 이렇게 했으면 좋고 4개를 이렇게 하나씩 사이좋게 내놓고 수소는 수소대로 하나씩 내놓으면 딱 옥텟 규칙을 둘 다 만족하겠다. 그죠? 그럼 물어볼게. 이건 어떻게 그릴까요? 이건 뭐라고 부를까? 이거는 메테인. 이건 뭐라고 부를까? 에테인. 그 다음에 3개가 있으면 3개가 있으면 뭐라고 부를까? 프로페인. 우리가 프로판이라고 부르는 프로페인. 4개면 뷰테인. 이거 다른 말로 부탄.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름도 참 그지. 영어를 우리나라식으로 발음하려다 보니까 부탄, 부테인, 뷰테인 자, 어쨌건 간에 요거 참고로 실제 그림을 보여줄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몇 번 소개한 적 있는데요. 아는 사람? 없어? 실제로 얘 분자 생긴 거 현배경으로 들여다보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모양? 정사면체제? 정사면체인데 여기 이렇게 그리는 걸 겨냥도라고 부르지? 그러면 잘 보세요. 요 가운데, 요 속에, 여기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속에, 부피 그 한가운데 있어. 한가운데 이렇게 있고 H가 요 꼭지점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재미없는 모양이죠? 나만 재밌나? 나만 재밌. 자, 여기 이거 개념하기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 아까 쌤이 결합에는 사실상 몇 개가 있다고 했어요? 원래
세 개잖아. 그러면 이온 결합 하나, 공유 결합 하나,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지? 이온 결합에다가 금속 결합이 있는데 금속 결합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공유 결합은 분자식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온 결합은 화학식이라고만 해요. 그럼 화학식이 뭐고 분자식이 뭔데? 화학식 안에 몇 개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분자식이야. 근데 그러면 이온 결합은 왜 분자식이라는 말을 안 쓰느냐? 여기 봅시다. 잘 보시오. 여기 안 없나? 아니 빠졌네. 너네 교재 보면은 몇 페이지에 나와 있을 텐데 그 뒤에 나오나 보다. 81쪽 한번 봐보세요. 81쪽에 보면 염화나트륨의 모형 그래가지고 요렇게 생긴 거 보입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게 염화나트륨 이온 결합의 모형을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이건 봐봐봐. 요 자체가 그냥 이온 결합이야. 근데 거기서 요 부분만 딱 떼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H2O 같은 경우는 H2O 하나가 딱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근데 얘네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쫙 붙어 있다고. 반복되는 단위잖아. 우리 마치 순환소수 할 때 뭐 9.347이면 점점 찍잖아. 근데 사실 347로 끝이 아니지. 347, 347, 347 계속 있는 거 아니야. 그것처럼 요거 딱 반복 단위 하나만 쓴 게 이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자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화학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나요? 금속 결합은 뭔지 봅시다. 금속 결합은요. 금속 중에 나트륨, 만만한 게 나트륨이잖아. 나트륨 봅시다. 나트륨이 이렇게 뭐 덩어리가 금속이 있는데 나트륨 뭐 이렇게 있다고 쳐. 근데 금속은요. 진짜 전자를 되게 쉽게 잃어버리고 플러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자유로워진 전자들이 이 사이를 막 돌아다닌다고. 막 여기를 막 해주고 다녀. 그래서 금속은 전기가 통하는 거야. 이 자유전자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 전기가 통하고 열도 그 전도가 된단 말이야. 이게 금속 결합이야.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하나의 집단처럼 돼 있어. 알겠습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너네 바닷물 있지? 바닷물 위에 뭐 동동 떠 있는 거 있지? 그렇게 표현해. 바닷물이 뭐냐면 자유전자. 동동 떠 있는 게 이온화된 금속. 근데 약간 물이 금속을 붙잡고 있잖아. 근데 상대적으로 이건 조금 더 강하게 붙잡고 있는 거야. 그 정도로 전자가 많다. 이해됐습니까? 사실은 3개예요. 그 중에서 지금 공유결합하고 이온결합 2개를 배우는데 쌤이 추가로 말씀드렸던 게 왜 화학식이라고 부르는지까지 얘기를 한 거야. 자, 개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핵심 체크부터 볼까요? 1번 이거 몇 페이지냐 이거. 무슨족 원소 18쪽 원소겠네. 잠깐만.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원소들은 무엇을 형성해서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출을 이루려고 한다. 옥텟 규칙. 근데 화학결합이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화학결합에 뭐뭐가 있고 왜 화학결합을 하는가. 원소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한다. 화학결합의 종류는 2가지, 원래 3가지라고 했잖아, 그지? 여기 금속결합까지 있는데 우리는 2가지를 배운다. 2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죠?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주고받아서 어쩌고저쩌고 한다. 무슨 결합? 이온 결합.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서로 공유한다.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답을 한번 맞춰봅시다. 지민아, 원자과 전자수가 0이다. 18쪽 원소에 대해서. 맞아? 아니야? 원자과 전자수가. 아니지 않아요? 이거 답지는 지금 동그라미로 나와 있거든? 그래요? 근데 원자과 전자수를 8개라고 해도 괜찮을 거야. 근데 왜 0이라고 표현했냐면 여기서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은 바깥쪽 전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때는 그 이유 그냥 그 이유만 알고 있어 그냥. 이 원자과 전자의 정확한 정의를 한번 볼까? 69쪽이 음, 18쪽 원소의 원자과 전자수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그렇게 표현됐는데 사실은 사람들 간에 소통을 하려면 0이라고 하잖아, 그지? 하지만 8개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원자 가전자의 정의가 뭔데? 전자 전자주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 몇 페이지 나와 있냐? 그것도 69페이지 69쪽 봐봐.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껍질에 있으면서 여기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라고 했네. 그지? 이런 정의대로라면은 0이라고 쓰는 게 맞겠죠? 화학 결합에 참여하지 않잖아. 그지? 그 다음 0이라고 합시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 정의를 원자과 전자를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걸로 한정지었으니까. 2번 실온에서 원자 상태로 존재하죠. 그죠? 왜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어? 안정하니까 굳이 결합을 통해서 안정화될 필요가 없는 거죠. 3번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는 모두 8이다.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는 이거 틀렸죠? 왜 틀렸을까? 헬륨 때문에. 헬륨은 2개잖아. 산소, 플루 뭐야? 산소 왜 들어가? 그지? 그 다음에 2번은 지민이가 한번 해보자. 화학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세요. 지민 1번은 뭐죠? 화학결합을 형성해서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한다? 맞지 않아요? 이런 걸 우리가 무슨 규칙이라고 하죠?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2번은 지민아? 맞나? 맞을 것 같은데 전자가 이동하는 건 뭐야? 이온 결합이고 공유하는 건 뭐죠? 공유 결합. 맞는 거죠? 3번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의 화학 결합은 공유 결합이다? 뭐죠 그러면? 이온 결합이죠. 3번 도원아. 답이 써있네요. 2개, 1개, 1개. 그 다음에 지민씨 4번인데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가와 나는 각각 염화수소와 산화마그네슘을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놓으시오. 가는 무슨 결합입니까, 지민? HCl 공유 결합이지. 나는요? 설명해봐. 왜 가가 공유 결합이고 왜 나가 이온 결합이야? 가가 자기네들 거 하나씩 내놔가지고 완성시킬 거 두 번째 거는 다 내 거 그냥 뺏어 나는 왜 웃었냐면 지민이가 이럴 줄 알았어. 전자 공유하니까 공유 결합이고요. 이온 만들어졌으니까 이온 결합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았거든. 너 그렇게 얘기하려다가 민망해서 그랬나? 그 다음에 2번 가에서 염소는 무엇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뭘까요? 답. 그 주기율표 수헬 아르곤이지. 17, 염소가 17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르곤이 이제 18쪽 원소인데 이게 18이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전자 하나를 공유 받아가지고 아르곤과 똑같은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주기에 18쪽 원소처럼 되려고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3번 나에서 두 이온 나는 뭐냐면 지금 Mg2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잖아. 얘네들은 무엇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죠? Mg는 12번인데 두 개를 잃어버렸지. 10개짜리 뭐야? 네온사인. 네온이 된 거고. 산소는 8번인데 두 개를 얻었어. 10개잖아. 역시 네온. 네온과 똑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도원 5번. 그림은 가와 나를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가와 나에서 공유전자쌍 수를 각각 쓰시오. 가는 공유전자쌍 몇 개? 한 쌍? 두 쌍. 나는 두 쌍에서 네 쌍. 됐슈? 그 다음 6번 지민아. 이온 결합으로 생성된 물질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기억은 무슨 결합? 지민한테 여러 개가 걸리네. 저한테만 좀 어려운 거 걸릴 것 같아요. 이거 잘못됐어요 진짜로. 눈물 나. 기억은요? 기억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닌 것 같아요. 기억은 공유 결합이죠? 네. CaCl2 얘는 공부. 이온 결합이죠. 왜냐면 Ca가 몇 쪽이야? 2족. 2족은 금속이잖아. 알칼리 토금속. 금속 비금속 사이에는 이온 결합이야. 이건 이온. HF 도원한 거야. H1쪽이니까 금속 아니야? F7쪽 비금속? 금속 비금속 아니야? 그렇지. H는 1쪽에 있지만 비금속이라고 친다고. 그래서 얘는 공유 결합. NaCl은 너무 쉽죠? HCl은 뭘까? 지민? 공. 요거는 뭐야? 딱 봐도 공. 이게 뭐지? 포도당인가? 내가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 해줄까? 자, 내가 미리 얘기했다. 어렵다고. 여기 이 세 개의 금속이 있어. 우리 알칼리 금속은 물과의 반응성이 누가 제일 세죠? 그때 우리 TV로 보니까 막 불꽃 튀긴 애가 누구였어? 칼륨이죠. 그러니까 얘는 반응성이 1로 갈수록 커지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네 개를 할로겐 원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얘도 뭔가의 반응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밑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우리가 밑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세다고 불러. 그럼 얘는 밑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셀까요?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셀까요? 뭔가 위. 그치, 뭔가 위가 그렇겠지. 정답은 위야. 왜 그럴까? 이걸 생각해내야 돼. 공부 이렇게 하는 거야. 공부 이렇게 하는 거야. 너네 이미 나한테 배운 지식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대답할 수 있어. 대답해봐. 크기를 봅시다. 이주기죠. 껍질이 2개지. 그럼 한 요 정도라고 쳐볼게. 그럼 얘는 껍질이 3개니까 요 정도 되겠지? 얘는 껍질이 4개니까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원자과 전자는 맨 바깥쪽 껍질에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반응에 참여하려면 여기 맨 바깥쪽에 있던 얘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생기는 거지. 셋 중에 누가 제일 잘 떨어져 나갈까? 응? 칼륨이야? 리튬이야? 저는 리튬 갈게요. 리튬 갈래? 칼륨이지. 칼륨이 제일 잘 떨어지니까 제일 반응성이 높은 거지. 지금 내가 볼 때 지민이가 그 확률이 낮은 쪽으로 배팅을 한 거야. 어? 왜 베네핏 이미 지나갔는데 베네핏은 이미 지나갔는데. 베네핏 어차피 안 그렇죠. 자,
봐봐. 도원아, 왜 얘가 반응성이 제일 크다 그랬어? 무슨 식에서 원자의 뭐라 하지? 전하량보다 거리 연결이 더 커가지고. 정확했어. 무슨 말이냐면, 봐봐. 애초에 너네가 좋아하는 그 요즘 애들 뭐 애초에 살짝 이런 거 많이 쓰더라. 그래요? 요즘에 초등학생들은 살짝이라는 말 엄청 써. 중고등학생은 애초에 이 마이너스가 왜 여기 살짝 붙어 있어? 왜 다른 데로 안 가고 왜 꼭 여기에만 속박되어 있는 이유가 뭐야? 플러스 가운데 핵의 양성자 때문에 마치 우리가 실 닿아서 이렇게 돌리는 거 똑같은 거야. 왜 속박돼 있지? 실 때문에. 그지? 얘네가 막 돌고 있는데 왜 여기서만 돌아? 원래 원심력 때문에 튀어나가야 되지. 원심력 때문에 튀어나가야 되는데 웃겨가지고 옛날 놀이터에서 막 애들 막 엄청 세게 돌리더라고. 없어졌잖아. 그래서 위험하다고. 근데 왜 안 튕겨나가? 가운데 인력, 양전하, 얘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궤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럼 또 거꾸로 볼게. 땡기는데 왜 점점 안 가까워져?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원심력과 안으로 땡기는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딱 이 궤도에서 돈다고 한 거라고. 그게 보호의 주장이야. 이것도 요즘 바뀌었다 그랬죠? 요즘 그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믿고 있는 그 과학의 팩트가 아니라고. 어쨌건 간에 그랬는데 껍질이 점점 커지죠. 커지면은 처음에는 여기서 플러스가 여기서 나를 관리하고 있어. 근데 커졌어. 내가 이만큼이야. 플러스가 저기 있어. 그럼 나는 점점 더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지. 쉽게 잘 떨어져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썰이야. 근데 반면에 생각해봐.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이니까 양성자 수가 3개지. 3개의 양전하로부터 속박당하고 있는 거고. 얘는 아무리 거리가 먼다 한들 몇 개야? 19개의 양전하가 얘를 속박하고 있어. 힘겨루기를 하는 거야. 양전하가 많은 게 잘 속박을 하는 건지 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잘 덜 속박받는 건지 이 두 개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니까 거리에 의한 영향이 훨씬 크더라. 거리에 의한 영향이 크더라.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거리가 멀잖아. 속박되어 있는 이 플러스로부터 거리가 멀잖아. 그러니까 쉽게 전자가 떨어져 나와서 반응에 참여한다. 이런 논리라고. 그럼 거꾸로 얘는 왜 위로 갈수록 더 잘 될까? 생각해봐. 얘는 전자를 당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논리야. 어떻게 보면 밑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것도 거꾸로 보면 위로 갈수록 더 많이 붙들고 있는 거잖아. 전자를 당기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전자를 잘 당긴다고. 전자를 받아야, 당겨야 얘는 반응이 일어나잖아. 반대라고, 경향성. 알겠어요? 가끔 가다가 이거 나온다잉? 어렵게. 유추할 수 있어야지. 자, 어쨌건 간에 넘어갑시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루이스 구조식 아까 쌤이 연습 좀 해보자 그랬잖아? 저 쓰면 좋다 그랬잖아?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루이스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가운데 N이 있겠죠? 그러면 수소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야. 그러면 질소는 몇 족이죠? 15족이지. 아, 그러니까 딱 3개는 이렇게 나눠주고 2개만 내가 가지자. 그러면 수소 입장에서도 하나씩 이렇게 하게 되면 옥텟 규칙 만족하죠. 질소 입장에서도 8개, 수소 입장에서도 2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나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볼게요.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한번 해봐야 되는데 4족이잖아. 14족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 안 될 거란 말이야. 왜? 산소가 몇 족이야? 6족이잖아. 6족이니까 전자를 만약에 하나 공유하면 나머지 몇 개야?
5개니까 이게 안 돼. 해보면. 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 산소 입장에서는요 2개씩 이렇게 내놔요. 그럼 총 4족 됐죠? 그리고 산소는 6족이니까 2개 내놓고 4개, 5,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러면 쌤이 얘기했죠? 전자 2개가 모이면 결합 한 줄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이렇게 된다. 물은요? 가운데 O가 있고 HH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한 개씩 내놓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양쪽에 있으니까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요, 이거 실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몇 개죠? 총? 꼭지점이 3개지. 얘는 원래 요 한가운데 이렇게 있고 수소, 수소, 수소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죠, 이게. 하나가 없어요. 그죠? 하나가 없는 대신에 뭐가 대신하고 있죠? 전자 두 쌍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전자는 보통 투명하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생겼다. 이 어떤 구조라고 볼까? 우리가 이걸 피라미드 구조라고 부릅니다. 피라미드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거 저기 물 볼게요. 물은 보면 이 정사면체 구조에서 너무 어렵나?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나? 여기 HH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2자리를 전부 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죠? V자 형태? V자형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왜 지소리가 104.5도 이거 맞는지 확인했잖아. 이게 104.5도야. 104.5도. 알겠죠? 얘는 몇 도일까? 107도야. 원래 너네 있지. 아까 우리 메테인은 여기 탄소가 있고 여기 H가 이렇게 있었잖아. 이렇게 딱 정상적이라면 이게 몇 도일까? 109.5야. 109.5. 2도 줄었죠? 2도 또 줄었지? 2.5도씩 주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왜 줄까? 이 전자애가 찍어 누른다고 위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루이스 구조를 연습 많이 하면 좋아, 편해. 자, 여기 우리 이온 결합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이온 결합은 아까 앞에서 설명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온 결합 물질은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3차원 결정 구조, 입체 구조? 뭐라고 되어 있냐, 책에? 입체 구조라고 되어 있다고. 입체 구조. 입체 구조라고 되어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온 결합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무한대로 많이 있기 때문에 분자식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다. 마치 수단 마디처럼 어느 특정 반복 단위만 딱 떼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식이라고 부른다고. 그 다음에 이 말 이해됩니까? 자, 양이온은 NA는 플러스 1이죠. 그죠? 몇 개? 한 개잖아, 한 개. 그게 음이온이 마이너스 1이잖아. 곱하기 1. 더해서 0이라는 표현을 쓰던지. 더하면 0입니다. 넘기면 이것도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지? 조금 표현이 부정확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얘는요, CaCl2는요, 이거 2 플러스잖아. 그럼 이거는 2 플러스 곱하기 1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2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 더해서 0이 된다고. 알겠습니까? 더 간단하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내가 타이핑이 안 돼서 이렇게 썼지만 크게 써볼게. 이렇게 썼잖아. 잘 봐. 여기 1을요, 이렇게 올려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돼. 여기 있는 2를 1로 올려서 2 플러스라고 하면 돼. 이게 전부 같은 말이야. 전부 이거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물에 녹으면 전기가 통한다. 이거 왜 그럴까요? 혹시 예상할 수 있으신 분? 이온 결합은 물에 녹으면 전기가 통해요. 왜 그럴까요? 잘 봐봐.
쌤이 H2를 한 번 더 써볼게. H2는 여기 가운데 산소가 있고 여기 뇌 귀퉁이에 원자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수소가 2개씩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전자가 채우고 있다고. 전자들이 찍어 누르다 보니까 이게 원래 109.5도였는데 104.5도로 오그라들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지금. 그런데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린다고. 이렇게 그려요. 아까 쌤이 짝대기 하나가 전자 두, 공유 전자쌍 한 쌍이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봐봐요. 얘랑 얘 중에서 이 공유된 전자를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을까? 딱 반띵하고 있을까? 반띵하고 있지 않을 거야. 욕심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 이쪽으로 쏠려 있을 거야. 산소 쪽으로.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한쪽으로 쏠려 있다고. 상대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같은 성질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플러스 같은 성질이 있는 거야. 우리 뭐랑 똑같아? 마찰전기 말고 대전된 어떤 막대기를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면 정전기 발생하잖아요. 그것처럼 한쪽으로 쏠린다고. 그럼 봐봐. 산소는 마이너스고 수소는 플러스죠. 이 그림, 너네 그 교재에 있는 그림을 자세히 보면 얘는 지금 플러스를 누가 둘러싸고 있어? 빨간 애가 맞닿아 있냐? 하얀 애가 맞닿아 있냐? 빨간 애 수소가 맞닿아 있다고. 산소가 맞닿아 있어. 왜냐면 이 플러스라는 애는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산소가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래야 자석 붙듯이 딱 붙여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잖아. 힘이 모자라니까 둘러싼다고, 물 분자가 여러 개가. 반면에 여기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 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거는 맞닿아 있는 게 빨간색이 아니라 여기 조그마서 안 보이지만 하얀색이야, 하얀색. 하얀색은 상대적으로 플러스잖아. 플러스인 애가 딱 집어야 플러스 마이너스로 붙을 거 아니냐. 그죠? 그럼 봐보세요. 물의 이런 특징 때문에 이온 결합인 애들은 플러스는 산소가 붙어서 데리고 나가고 마이너스 쪽은 수소가 붙어서 데리고 나가지.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잖아.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막 이동하잖아. 그러니까 전기가 통한다고. 이온 결합의 특징은 물에 녹아야 전기가 통하는 거야. 물에 안 녹으면 안 통하는 이유가 뭐죠? 딱 그 상태로 고정돼 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스스로 이동 못 하잖아. 찝어서 누가 데리고 가야 돼. 그걸 물이 역할을 한다고. 그 다음에요. 이온 결합을 어디에 쓰는지 봅시다. 이온 결합은요. 뭐 소금의 주성분. 이거 제설제 성분이 된다. CaCO3 달걀 껍데기, MgOH2 제산제. 제산제가 뭡니까? 제산제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애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잡초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초제 아닙니까? 제산제가 뭡니까? 제거한다. 산을 제거한다. 제거. 산이 매산, 마운틴 말고 애시드. 애시드를 제거하는 성분, 약 이거야. 뭘까 이게? 지민이 오늘 눈썹 이거 많이 하네. 먹는 거야. 그렇지. 우리 2학년 때 배웠죠. 소화계 먹어서 아밀라제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위에 뭐가 있다 그랬지? 위산. 염산이 있다고 그랬어. 염산이 있어갖고 해독작용도 한다 그랬잖아. 균을 죽이고 잘게 부수고 이런 역할 한다 그랬잖아. 근데 가끔씩 보면 엄마 아빠가 그런 얘기, 속 쓰려 이런 얘기 안 해? 네, 제가 왜요? 너가 그래? 네. 그게 위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중화시켜준다고. 산을 없앤다고. 왜? 염기성이잖아. 제산제 역할을 한다고. 근데 그 원리가 HCl도
이온 결합은 아니지만 이온 결합에 거의 준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고. 근데 얘가 이온처럼 반응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고 여기는 여기 붙어서 HCl을 분해시켜 버릴 수가 있잖아. 그죠? 이게 제산자라고. 뭐가 이렇게 많아? 제설제는 뭡니까? 눈 녹이는 거지. 이것 때문에 자전거 다 없어는 것 같아. 제설제는 어찌해서 눈을 녹일까요? 이거 쌤이 도훈이한테 얘기해가지고 도훈이가 학교쌤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옛날에 몇 년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뭘까 지금? 제설제는 어찌하여 눈을 빨리 녹일까요? 아빠 알려줬어. 아빠가 이쪽 전공이? 이과? 아니, 좀 아니긴 한데. 대단하시다 아빠. 네? 멋있다. 아빠가 그런 것도 알려주고. 흔치 않잖아 사실. 아니 자. 근데 까먹었잖아요. 결국에는 까먹었어? 까먹었잖아요. 도훈아 뭐야? 어느 점을 내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온도가 30도면은 얼어 안 얼어? 근데 10도로 낮아졌어. 얼어 안 얼어? 0도로 낮아졌어. 얼어 안 얼어? 얼기 시작하지. 근데 어느 점을 0도가 아니고 저 밑으로 10도로 낮춰버린 거야. 그러면 막 눈이 와서 마이너스 5도가 됐는데도 얼어 안 얼어? 안 온다고. 어느 점을 낮추는 거라고. 근데 어찌하여 얘네들이 어느 점을 낮출까요? 내가 맨날 얘기하지. 우리는 원리를 설명해 주려고 노력한다. 처음엔 어렵지만 자꾸 듣다 보면 뭔가 공통으로 흐르는 뭔가가 있어요. 자, 이거 맞춰봐. 썰을 풀어. 썰을 어찌하여 어느 점을 낮출까요? 쓰는 게 기억이 안 나요. 자, 봐봐. 어떤 커플이 있어. 커플이 있는데 싸워서 떨어져 있어. 그러면 기체라고 봅시다. 그걸 기체에 비유해 볼게. 근데 그냥 무난해. 손잡고 다녀. 그걸 우리가 액체라고 해볼게. 고체는 얼었잖아. 고체는 껴안고 있는 거라고 칩시다. 껴안고 있는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얼려면 껴안아야 되지. 그지? 자기네끼리 껴안아야 되잖아. 근데 얘네가 방해하는 거야. 껴안지 못하게 중간에 껴있는 거야. 그럼 껴안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온도가 저 낮아야만 껴안을 수가 있는 거야. 이해했어? 그렇게 보면 돼. 거꾸로 녹을 때는 어느 점이 내려갔어. 얼어 있다가 녹을 때는 쉽게 녹는 거야, 어렵게 녹는 거야? 쉽게 녹지. 온도가 이미 저기서 벌써 녹은 거야. 왜 녹죠? 얼긴 얼었는데 중간에 녹은 방해군이 껴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잖아. 그렇게 이해하는 원리가 맞아. 정확해.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 많이 설명했죠?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거 입체적으로 보여? 입체적으로 보이지? 이거의 실체가 뭐야? 도대체 뭐가 이 공간을 차지하고 이 질감은 도대체 뭘까? 뭐야 이게? 우리 몸의 질감은 살이잖아. 피부하고 뭐 물하고 피하고 뭐 이런 거잖아. 이건 뭐가 이만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까? 빈 공간 아니에요. 빈 공간이야. 전자의 어떤 그 활동 범위를 이렇게 하는 거야. 확률로 찍은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실생활에 예시가 이런저런 그런 게 있는데 잘 봐봐. 뷰테인 4개잖아. 하나면 M, 메테인. 2개면 에테인. 3개면 프로페인. 4개면 뷰테인. 5개면 너네가 알 수 있을 텐데. 5개면은
미국의 지금 어디 여기까지 나왔는데 펜타곤이라고 하잖아. 펜타가 뭐냐? 5개야. 펜테인 6개면 그럼 8개잖아. 6개면 너네 뭐 헥사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 헥세인 6개면 헥세인 7개면 헵테인 8개면 옥테인 9개면 나 까먹었다. 9개 9개 까먹었어. 9개 뭐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외워두면 자꾸 써먹는다고. 설탕 이런 게 있고 에탄올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조금만 더 쓸게. 여러분 그 이온 결합의 전기 전도성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 그랬어. 왜냐?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은 전기가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액체 상태에서는 물 분자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원리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데리고 움직일 수 있잖아. 물 분자가 떠돌듯이.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유 결합 물질 고체 없고요. 액체 없어요. 공유 결합은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빈칸 뚫어놓고 맞춰봐라. 그럼 맞출 수 있을까요? 염화 나트륨이야. 자 그럼 이게 전기 전도성을 보려면 이게 이온 결합인지 공유 결합인지부터 맞춰야 된다고. 그러면 염화 나트륨은요 이온 결합이잖아. 액체 상태에서만 있는 거죠. 염화 칼슘 비금속 김속 알칼리 토금속 할로겐 그죠? 그러니까 이온 결합이니까 XO 이해되죠? 황산구리 COH4 이거 좀 어려워. 얘도 봐봐 이온 결합이야. 어떻게? CU2 플러스 SO4 E 마이너스 이온 결합이라고. 플러스 E 마이너스 이렇게 얘도 OX야. 설탕은 뭐죠? 공유 결합이야. 설탕 위에 무지하게 복잡하게 돼 있었죠. 앞에 이전보다 얘가 안 되는 거고 포도당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설탕하고 포도당 어렵잖아. 그럼 쉽게 보면 어떻게 머릿속에 인정되냐면 틀린 얘기야. 근데 포도당이 여러 개 합쳐지면 설탕 된다 이렇게 외우라고. 틀린 얘기지만 그 분자식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핵심 체크 여기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이온 결합 첫 번째 건 이온 결합이죠.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있다. 그죠? 그래서 쌤이 이건 화학식이라고 부르지 분자식이라고 안 부른다 그랬어. 이온 결합이고 2번 무슨 결합이죠? 공유 결합.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자들끼리의 결합이라고 보면 된다고. 비금속 원소끼리의 결합.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없고 액체는 있어요. 공유 결합은 다 없어요. 자 1번 도원아. 1번 도원이가 먼저 해볼게요. 그래도 지민이한테 어려운 게 걸리면 그건 운명이다. 1번 도원아. 항상 1대1 아니죠? 2번 맞죠? 3번 맞죠? 4번 틀렸죠? 그 다음에 지민이 2번 공유결합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똥 아닌 것은 X.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를 이룬다? 맞지? 2개씩 모인 거 대표적인 게 뭐야? H2O, NH3 2개 이상인 거 아까 설탕 맞잖아. 맞죠? 2번 설탕은 고체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죠? 없어요. 3번 포도당은 수용의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다? 없죠? 포도당은 공유결합이잖아요. 물어볼게요. 쌤 근데 수돗물에는 소금이나 염화칼슘 이런 거 안 탔는데 왜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설거지 하다가 물 묻은 손으로 전기 콘센트 만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수돗물은 소금을 타거나 뭐 제설제를 뿌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 근데 왜 전기가 통하죠? 많이 섞여 있잖아. 그럼 물어보자.
아무것도 안 섞여 있는 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증류수는 전기가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흘러. 근데 진짜 안 흐를까? 조금은 흐르겠지.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너무 작은 거지. 근데 갑자기 궁금하네. 야, 그러면은 지금 제설제 많이 뿌려졌지? 그럼 눈 녹아서 밑에가 흥건해. 감염되면 어떡하지? 어떤 이유로? 실수로 뭐 감염되면 어떡해? 됐어요. 그치? 갑자기 궁금하네. 왜 걱정할 필요가 없을지 궁금하네. 너무 미미한가? 아니면 우리 이 땅은 접지잖아. 마이너스의 호수 같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 전자제품 같은 거 할 때 항상 접지라는 걸 땅으로 뿌린다고. 이 지구 땅은 엄청나게 큰 마이너스의 호수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전기가 발생할래야 다 일로 빠져나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땅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건가 궁금하네. 넘어갑시다. 나 모르겠네 이거는. 3번 도원. 자, 이용결합은 2, 공유결합은 0으로 적어봅시다. 기억은? 니은은? 0. 3번 2, 4번 아니 4번이야. 미음? 비읍? 0. 재민씨. 자, 뭐가 설탕입니까? 가가 설탕이죠. 나는 뭐죠? 영화 나트륨? 영화 같은. 저는 다 알듯이. 그다음에 2번 전기 전도성이 없고 수용력 상태에서는 가는 없고 나는 있죠. 그 다음에 5번 도난. 둘 다 없고 얘는 있고 없고니까 가와 나의 이름을 쓰세요. 이온결합 됐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했는데요. 숙제가 뭐냐면요. 84부터요 87까지 하면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네? 아니. 자 오늘 쌤이 이제 그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그 숙제가 그게 앞에 게 숙제인지 알고 숙제에 대한 쌍둥이 문제를 지금 바로 풀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가 없어. 자, 이거 첫 번째 거는 숙제에 대해서 쌍둥이 문제를 풀고 가는 거고 내가 좀 이따 줄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개념 쌍둥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개념 쌍둥이 줄여서 뭐라 그래? 줄여서 네? 개념 쌍둥이를 줄여서 뭐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가 숙제. 이게 숙제가 폭탄이네요, 폭탄. 너무 적잖아요. 요즘 할 거 없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야, 근데 지민이는 예의가 바르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애들 뭔 소리예요, 그게? 이게 다 가정교육자 대단하다. 네, 저희 어머니가 노발대발 하셔서 그렇게 안 하면. 멋쟁이. 학생이지만 뭐가 다르구만. 무슨 말만 하면 학생이 되는 거야. 숙제, 이거 뱃상, 숙상. 숙제, 뱃상하고 숙상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뱃상하고 숙상은 지금 해. 이럴 리가 없어. 그 위에 핵심 체크가 뭔가